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개미처럼 일하고 있는 미국 개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 만불로 ETF 주식을 샀을 때 어떻게 되나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만불을 은행에 그 CD를 산다면은 그 1.75% 연 이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75%는 175불인데요 1년에 그거를 12달로 나누고 거기에 텍스도 내고 뭐 하면은 대충 한 14불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세 전이죠. 14불 썸띵해서 여러분도 텍스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남는 건 이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대표적인 ETF 상품 중에 SPY, 그 다음에 DIA 또는 QQQ 이거 셋 중에 하나를 만약에 사신다면은 이게 이제 그 과거에 물론 히스토리를 보면은 작년에는 다들 30% 이상씩 그 수익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30% 이상 수익률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미래의 그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에 이 전반기 6개월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그 6개월 지금 6월부터 12월 달까지 이게 남아 있죠. 그 만불로 만약에 그 CD를 샀을 때 또는 그 만불로 만약에 그 ETF 상품을 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꼭 맞다 아니다 뭐 그렇진 않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ETF를 샀느냐 언제 그 주식을 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월등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쯤에 사신 분들은 이제 그 마이너스 수익률이 또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천차만별입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제 경험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저는 6월 15일 날 QQQ를 제가 샀어요. 제가 왜 QQQ를 샀냐면은 QQQ는 나스닥에 상장된 그런 ETF로서 테크놀로지의 대표적인 그런 ETF 상품이죠. 그래서 이 QQQ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모든 핫한 그런 회사들을 이제 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QQQ ETF를 샀는데 41주를 샀어요. 지난 6월 15일 날. 근데 지금은 이제 6월 23일이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 일주일 지난 이 수익률은 보면은 제가 약 한 3.96% 거의 한 4% 정도 4%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4% 정도가 거의 3.96% 뭐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400불 조금 안 되게 한 390 몇 불 정도 그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거 산지 약 열흘 정도가 안 되는데 열흘 정도도 안 되는 이 시점에 벌써 거의 4% 가깝게 이제 그 수익률이 났고 은행에 넣어놨었을 때 그 수익률을 보자면 이게 1년 동안에 1.75%잖아요. 근데 1.75%보다 지금 이 4% 물론 내일 또 다음 주 또 다음 달에는 물론 이게 또 수익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ETF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이 막 100% 200%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행에다가 넣은 것보다는 그래도 수익률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은행에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다시 더블 딥이 와서 이게 또 팍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년, 2년 아니면은 뭐 거의 제가 리타이어먼트 시점에서까지 갖고 있는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연평균 20% 이상씩 수익이 낸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수익률입니까? 왜냐면 그 워렌 버핏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20% 아주 그 높은 수익률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큰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연평균 20%면 아주 엄청난 그런 수익률입니다. 그럼 저의 바람은 은행 CD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수익률. 저는 목표 수익률은 1년에 한 8% 정도 8%에서 10% 정도가 나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CD에 있었던 그 만불을 빼서 그 QQQ라는 ETF 상품을 샀고 그 ETF에서 지금 산지 지금 열흘 정도 만에 지금 4% 정도 수익률을 받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이거를 이제 킵할 생각인데 또 연말 또는 다음 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뭐 더 많이 수익이 됐을 수도 있고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때 돼서 여러분한테 또 이제 그 리포트 해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뭐 매달 중순, 하순 또는 뭐 매달 초순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계속 이거를 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 루틴적으로 정기 적금을 사는데, 그 적금이 이제 돈을 은행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어마운트를 그 주식을 바꾸는 거죠. 그 주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계속 주식을 사 모으면, 이것보다는 거의 계속 쭉 장기적으로 쭉 사다 보면, 물론 그 안에 오를 때도 있고 팍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계속 있겠지만은, 그런 종목을 잘 고른다면 웃을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 틀린데, 나는 원금이 꼭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은행 적금에 넣는 게 낫고, 왜냐면 나는 은행 이자랑 상관없이 나의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되어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은행 적금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은행 그 CD에 넣었을 때 지금 1.75%인데 만약에 그 올해 인플레이션이 2%다. 그러면 1.75%를 그 묶여두었었던 그 돈이 1.75% 이자를 받고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가 됐으면 마이너스 0.25%, 내 돈의 그 가치는 은행에 더 넣어놨을 때 마이너스 0.25%가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돈이 굴러가면서 돈을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를 깎아먹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 마이너스적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금은 꼭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라던가 또는 그 CD를 사서 거기서 그거에서 그 원금을 꼭 보장을 받고, 거기서 아주 조금 이자라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러면은 그거 이자 받고 자산을 지키시면 되는 거고, 나는 조금 너무 그 리스크하지 않는 그런 상품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뭐랄까, 그런 상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1위인 기업 애플 주식을 산다라던가, 아니면은 2위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걸 산다라던가, 그렇게 사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너무 그런 것들은, 주식은 너무 그 주가가 너무 비싸서, 왜냐면 아마존은 한 주당 2,000불이 넘잖아요. 그래서 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 테크놀로지, 지금 이 4차 산업시대에 그 유명한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ETF 상품을 난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뭐 QQQ를 사는 거고, 잘 나가는 30대 기업 그걸 다 모아놓은 그런 ETF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DIA를 사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이제 다 여러분의 그 어떤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지금 배우는 중이고, 제가 뭐 주식을 아주 전문적으로 배워서 어떤 제가 뭐 트레이더나 그런 사람은 제가 절대 아니고, 저는 그냥 다만 그 셀러리맨의 한 사람으로서 한 10년 후, 15년 후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 그런 셀러리맨이고, 이런 고민을 그냥 여러분과 같이 그냥 공유하고, 저도 여러분한테 어떤 피드백도 받고, 저도 그렇게 배우는 와중이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투자해서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